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을 또다시 비극으로 이끌었던 한국전쟁. 그로 인해 싹이나마 비우려 했던 산업시설조차 모두 파괴돼 온 국토는 처참한 폐허로 변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반세기란 시간이면 충분했다.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데에는 그 힘들었던 시기, 피땀 흘려 뛰었던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매일 끼니 걱정이 급했던 시절, 달달한 이 맛은 마치 사치와도 같았다. 설탕이 다니까 참 다니까 뭐 애하고 어리가 할 거 없지. 설탕 그거 막 먹으려고 막 옛날에 뭐 당기를 해봐야 뭐 꿀, 조청 역구한 거. 당시 우리나라는 설탕 공급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 1년에 200만 달러, 현재의 가치로 190억 원의 위화를 설탕과 맞바꿨다. 이렇다 보니 국내 설탕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병철은 우리 기술로 값싸고 품질 좋은 설탕을 만들고자 했다. 휴전 회담이 오가던 1953년 4월, 잘 나가던 무역회사 삼성물산 건물에 제당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름하여 제1제당 공업주식회사. 임시수도 부산지대를 샅샅이 뒤져 공장 용지를 확보하고 설탕을 만들 기계 구매에 나선 이병철은 고심 끝에 일본 미쓰이 물산을 통해 다나카 기계를 선택했다. 독일이나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독일은 운송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먹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일본 미쓰이 물산 기계를 뒤로 왔는데, 그런데 다나카 기계가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정작 기계를 설치하고 작동시킬 일본인 기술자는 단 한 사람도 입국시킬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 정책. 철저한 반일주의자였으니까 일본 기술자를 불러다가 저를 보고 설치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루가 급한 마당에 굉장히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일본 측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설계도만 갖고 국내에서 직접 기계를 조립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반드시 일본인 기술자를 파견해야 한다고 나온 것이다. 이병철에겐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로 들렸다. 결국 우리 기술자를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기계 설치와 운전, 공장 운영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기로 한 것이다. 일본 쪽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게요. 계약서에 그런 상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설계 사양대로 그 제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일본 측이 책임을 진다. 기술을 배워왔어도 작업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국제 전화로 다나카 기계에 문의했다. 서신 문의는 왕복에 2주일이나 걸려 작업을 중단한 채 기다리는 일도 허다했다. 기다리는데 2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고 갖고 통화하면 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일본말로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는 또 일본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는 일본말 잘하니까 받아서 하는데 답답하면 날아가는 거죠. 비행기도 없었어요. 전 배 타고 갔어요. 참 그때는. 악전고투의 6개월이 지나 공장은 완성됐고 드디어 시운전의 날이 왔다. 흥분을 가라앉히며 시동 스위치를 켠 순간, 그런데 기계가 이상했다. 기대한 설탕가루 대신 액상이 나온 것이다. 당장 기계를 멈추고 총점검을 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병철과 직원들이 기계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며칠 밤낮을 보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한 용접공이 지나가던 말로 흘린 한마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그때 마침 그 용접공이 지나가다가 원료를 뭐 이렇게 많이 넣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료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원당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 균형을 잃은 것 같다는 용접공. 그의 말대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원당을 넣었더니 순백의 정제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성공한 것이다. 설탕이 막 줄줄 나오는데 같이 해보는데 하나고
집어가지고 입에 딱 넣었죠. 제1제당이 설립되던 1953년 우리나라의 설탕 수입량은 23,800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설탕의 수입량이 제1제당 설립 1년 뒤엔 절반으로 줄었고 2년 후엔 27%, 그리고 3년 뒤엔 7%로 급격히 떨어졌다. 외화 절감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서는 시작된 후에 3년 이후부터는 수입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셈이 된 거죠.